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진맥입니다. 우리 서울 반도체 현재 상황 좀 잠깐 보시면 지속적인 음봉 캔들을 만들어 주다가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죠. 근데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상승 추세의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보시면 5일선 꺾여져서 내려오죠. 이 음봉대들로 인해서 5일선이 꺾여져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11선이 꺾여져서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21선이 꺾여져서 내려오는 차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5일선이 꺾여져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양봉 캔들이 뜨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있죠. 5일선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우리 11선이 다시 떨어지면서 방향성을 같이 전환될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니까요. 그렇다라는 건 이 상황에서 강한 음봉세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국엔 방향성은 다시 상승의 방향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21선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봐요. 나 하락해야 돼? 상승한다고 하고 바로 상승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이러한 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추세가 상승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반도체 앞으로 어떠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맥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가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 영상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노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서울 반도체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신규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님들을 위해서 큰 혜택까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서울 반도체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때 60선 분기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떠한 게 이제 변화가 돼요? 단기 이동 평균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5일선, 11선, 21선이 이 바른 자세를 갖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21선이 맞닿는 지점이죠. 21선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맞닿는 지점에서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보여주더라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때 이슈가 있었죠. 우리 승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줬었던 상황이고 이슈가 사라짐에 따라서 저항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을 보여주는 서울 반도체였죠. 그러다가 여기 정확히 3분의 1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맥을 찾아가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에서가 가장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이 꺾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과 동시에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 라인 있죠.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 음봉이 나와서 추세를 이탈을 하든지, 어? 아니면 단 음봉대들이 나오면서 갑작스러운 이런 이탈이 생기든지, 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봉 캔들이 뜬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아예 방향성을 완벽하게 좀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놓여져야지 현재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자리에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되면서 반등을 가져온다. 자, 그래서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한광통신이랑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추세 라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지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가져와야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윗꼬리를 아까 말씀드렸냐면 앞에 있는 물량이 좀 많죠. 최근에 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좀 보여졌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물량을 흡수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만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물량들 보면 60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부근에서 있었던 물량들이죠. 그래서 이 물량들은 묵혀져 있는 물량들이에요. 묵혀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이런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단기적인 매물대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고 나서 흡수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좀 상승 전환이 일어나면서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주예요, 세력주. 세력주들 특징은 여러분들 꼬시기 구간에서 물량을 확 떠넘겨요. 우리 개인들한테. 자,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 나오다가 여기에서 물량 엄청나게 넘기죠. 그 뒤부터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큰 파동을 보여주고 또 저항 맞는 부분에서 뚝 떨어져요. 뚝. 웬만하면 이 하락을 가져오더라도 윗골이 달아가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게 일반적인데 세력주들의 특징은 뚝 떨어져요. 뚝.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를 볼 때마다 빠른 대응이 곧 우리 계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줬을 때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하락 파동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완만하게 수렴되는 형태에서 상승 파동을 또 한번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물량들의 약간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단기성에 강한 이 메이저 증권사애들이 좀 들어온 거죠.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좀 단기성이 강해요. 심지어 내부 부서에는 트레이딩 부서가 있어요. 트레이딩 부서. 그래서 단타를 주로 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증권사의 매수세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단기적인 상승이 조만간 좀 가능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신호가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 매집 신호인데 왜 세력 매집 신호냐면 얘들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내부적인 재료를 미리 알고 진입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떴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이슈의 소멸이 있었던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을 드릴 때 상승 파동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하락 파동은 우리가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매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신호가 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믿음이 부족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떤 재료가 뜨고 어떠한 급등세를 나타내는지, 제가 왜 상승 파동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신호에 대한 타점도 전달드리고 있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더 큰 혜택 또 우리 주주님들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세력 매집 신호죠, 이게. 이 신호가 떠 있으면 어떤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재료를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세력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료를 미리 알고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미리 알고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게, 개인들은 재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노출되기 전까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SBB테크 한번 알아보실 텐데,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에 신호가 떠 있죠. 이게 1월 8일 날짜예요. 1월 8일 날짜. 1월 8일 날짜에 제가 신호가 뜨자마자 달려와서 영상 올려드리는데, 정유장 채널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급등 후 하락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요. 그 이후부터 약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SBB테크였다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60%의 상승은 보여줬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은 뭐가 있겠습니까? 재료죠, 재료. 어떠한 재료를 띄우면서 이러한 60% 상승을 보여줬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보실게요. 13일자 뉴스거든요. 13일자. 13일자 뉴스에서
SBB테크 CES 2026에서 기술력 입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20%대 급등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정확하게는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마찬가지죠.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매도 신호가 떠요. 그죠? 그래서 세력들은 완벽한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승 파동은 가져가지만 하락 파동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주식 추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상승을 가져가다가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왔다가 하락 보여주고 반등을 가져왔다가 하락, 이런 상승 파동을 또 가져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승을 가져왔다가 수렴돼서 다시 반등, 수렴돼서 다시 반등, 이러한 파동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는 종목은 없어요. 매우 힘들어요. 상한가를 뭐 몇 연상 꽂아버리는 종목들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가져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해요.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기다림의 시간 및 이 공포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MD바이스라는 종목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가 떠 있는 상태에서 상승 파동을 또 한번 연출을 하죠.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유시장 채널 통해서 MD바이스 1월 29일자에 영상 올려드리죠. 이렇게 신호가 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실 거고, 29일자에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부터 상승 파동을 또 보여주다가 매도 신호가 뜨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정 장치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죠. 그리고 또한 보시면 23일 날짜에 상한가를 연출을 하죠. 이 날짜에 그럼 어떤 재료가 떴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MD바이스 AI 인프라 확장 핵심이라고 하면서 압도적 저평가 수혜주라는 기사가 2월 23일 날짜에 떠요. 2월 23일 날짜. 그쵸? 2월 23일 날짜에 띄우면서 상한가를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도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최고가 라인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파동을 또 보여준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완벽하게 고가 라인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이렇게 잡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 파동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세력이구나라는 게 우리 서울 반도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시는 상황일 테고, 우리도 이 안전 장치를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상승 파동은 가져갈 수 있고 하락 파동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신호에 대한 타점 혜택을 좀 전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면 010-8362-6554번 제 번호거든요. 박진맥으로 저장해 두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호가 뜨자마자 달려와서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상황 속에서 HTS 보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고 있다가 신호가 뜰 때 바로 달려와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실 테고, 마찬가지로 이때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신호에 맞춰가지고 상황 종결이 좀 됐었다면,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던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지금 걱정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걱정들을 덜어낼 수 있는 장치니까요. 한 번씩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우리 주님들을 위한 혜택이 또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제가 좀 한 가지 저의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섹터의 흐름을 미리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드릴 이 종목이 이 섹터의 흐름과도 너무 맞물려 있고 이미 이 신호가 떠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혜택이 종목이에요, 종목.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전달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전달 드릴까요? 그래서 그 상황도 좀 끝까지 보시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드릴 이 종목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도 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바로 전달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뒤편에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4년도 6월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개수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 격화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잠깐 보시면 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얼마요? 718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본 중국이 나도 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53조 1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24년도에는 348조 원 규모였죠. 근데 32년도에는 얼마요? 838조 원 규모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 근데 이러한 성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있죠.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력까지 같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 때문에 우리 트럼프까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력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어떤 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계속 모색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24년도에는 얼마예요? 35기가와트에서 35년도에는 78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수치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입맛을 다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전달드릴 이 종목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맞춤으로 공급되는 전력 부품주예요. 전력 부품주. 근데 이 전력 부품이 현재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상용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크게 한번 쏘아 올려주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트럼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도 전력 부품주들 상황 어때요? 일진전기 보시면 이 신호 떠 있죠. 이 신호 떠 있을 때가 21년에서 22년도인데 이때부터 약 660% 상승. 그리고 현대일렉도 신호가 떠 있는 상태에서 상승분이 600%예요, 600%. 불과 몇 년 새에 이러한 상승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전달드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전력 부품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이 수치가 웃을 거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매도 신호가 떠 있는 상태. 여러분들 이 구간이 300%예요, 300%. 자그마치. 이게 월봉 기준이거든요. 이때가 300%인데 N자형 상승 파동이죠. 그렇죠? 60선 돌파가 나와요. 조만간. 이 60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N자형 상승 파동이라면 여러분들 이 앞에 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저가 라인이다. 이제 막 시작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매집을 하면서 우리가 돌파 상승을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상승 파동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줄 만한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면 010-8362-6554번 제 번호거든요. 박진맥 제 번호인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010-8362-6554번 제 번호로 전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이 매집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 개발 상용화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큰 상승 한번 나와줄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제 번호로 문자 하나 주시면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신호에 대한 타점을 전달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전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에 전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제가 앞선 설명드렸던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혜택을 좀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에 따로따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각각 그렇게 해야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서울 반도체 차트 잠깐 보신 다음에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결국 그렇죠. 우리 서울 반도체 보시면 투자 경고 속에서도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줄 만한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두고 보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기성 음봉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흡수를 하고 상승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크게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연속적인 단 양봉을 보여주면서 갑작스런 급등이 나올 것이냐.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신호가 뜨기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60선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봉상 추세도 전환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양봉 캔들을 만든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관점의 변화가 현재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돌파됐었던 상황이랑은 매우 다르죠. 자, 왜 매우 다르냐면 일단 첫 번째,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쵸? 이때 보여주셨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상황이 있었고, 엄청난 상승 돌파와 함께 16,000원대 라인까지 물량들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번 주에 밑꼬리를 달았던 부근을 양봉 캔들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봉 캔들로.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흘러내리지 않고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놓여진 상황들보다 앞으로의 이 주가의 방향성이 또 매우 중요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이 주봉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큰 상승을 보려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조금 체크를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반도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